상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은 현대시와의 만남 김소월의 시 끼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소월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꽉꽉 울며 세웠소. 오늘은 또 몇십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어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마소 내 집도 정주각산. 차가고 배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레기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레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썼소.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도 없소. 자, 이런 시입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주가 달려있죠. 정주각사는요 김소월의 고향이라는 뜻이고요, 바이는요 아주 전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를 가지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자, 여기서 나그네란 말로 있죠, 그죠? 나그네. 이 나그네란 것은 뭘까요? 어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까마귀 꽉꽉 울며 세워서 있어요. 이게 까마귀 나와 있죠. 지금 현재는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는 그 당시 표기로서 쓰는 말이거든요. 자, 까마귀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어떤 불길한 새. 지금 현재 화자의 마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화자의 마음이 좀 불안하다. 그다음에 까마귀가 꽉꽉 하면서 울며 세웠다 했잖아요, 그죠? 울었댔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마음이 또 들어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로서 의미가 파괴되겠습니다. 불길한 새, 화자의 불안감,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몇십리 어디로 갈까? 자기서 어디로 갈까 남아있죠, 그죠? 자, 이거는요 시적 화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는 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랬다가 뭐라 하냐면은 자문이래요. 자문.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해서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근데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했어요. 자, 나는 못 가오. 이게 뭡니까? 자기 물음에 자기가 대답하고 있죠. 자, 답이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문, 자답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마소 내 집도 정주각산. 자, 정주각산은요 김소월의 고향이랬죠. 이것도 차가 가고 배가 가는 곳이랍니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했어요. 자, 공중 나와 있죠, 그죠? 이 공중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유로운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저 기러기 했거든요. 그럼 기러기는 뭘까요? 기러기는요 어디 보면은 공중에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디 보면 자유로운 존재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면 나는 갈 곳이 없어 방황을 하고 있는데 기러기는 참 자유롭게 어딘지 갈 수 있네 해가지고 현재 나의 입장과 반대되는 그런 존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러기는요 자유로운 존재고요, 화자의 처지와 상반되는 존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공중에 있어서 공중에 길이 있어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써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다는 겁니다. 자, 내 갈래 길 어디로 갈까? 어디 보면 참 방황입니다, 그죠? 어디가 갈까? 어떤 보면은 자기의 운명의 기로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황의 공간, 운명의 기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에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갈래 갈래 갈림길이란 말이죠, 그죠?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음악적인 느낌 많이 안 듭니까? 리듬이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운율성이 아주 좀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운율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도 없어 있습니다. 자, 나는요 갈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떤 슬픔과 절망감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떠돌이의 어떤 비애와 절망감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일 처음에 보면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이란 말이죠, 그죠?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자, 이렇게 있습니다. 까마귀 꽉꽉 울며 세웠소. 다시 한 번 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꽉꽉 울며 세웠소. 그래서 삼음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삼음보입니다. 이런 삼음보를 유지하면서 어제도 하룻밤 6자죠. 그죠? 6자. 나그네 집에 5자. 까마귀 꽉꽉. 자, 7자죠. 그죠? 울며 세웠어. 5자죠. 그죠? 그래서 6자, 5자, 7자, 5자. 자, 이런 것을 묶어 가서 우리가 7, 5조라 해요. 7, 5조. 7자, 5자. 그래서 3음보 7, 5조를 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민요조 운율이라 합니다. 민요조 운율.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7, 5조, 3음보, 민요조 운율 됐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 보기를 참고하여 했습니다. 자, 이게 보기입니다. 자, 왼쪽에 보기를 참고하여 방금 했듯이 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자, 이거 보면은 길 나와 있죠. 그죠? 보기에 길. 자, 길은 자, 3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한 길. 하나. 또 하나.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길. 또 하나. 취향점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길. 이 3개입니다. 근데 김소월의 길은 이와 같은 길의 속성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일제감정기에 삶의 터전이 고향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길과 연결된 다양한 공간을 통해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김소월의 길에서 말하는 것은요. 목적지를 향한 길입니까? 안 그러면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길일까요? 오늘 마지막에 취향점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길일까요? 지향점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시를 통해서 그 그림을 조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십자 길입니다. 복판에 내가 섰다는 길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방황의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그네 집에서 어제도 머물렀던 것은 목적지를 잃은 화자의 방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했거든요. 이게 보면은 어제도란 말 있잖아. 그죠? 어제도 도 하는 것은 앞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는요. 화자의 방황이 어제도 방황, 지금도 방황, 앞으로도 방황이 이어질 것이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2번 덜이죠. 그죠? 이 덜 보면은요. 자, 덜로 갈까? 이런 말 나옵니다. 덜. 자,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자, 파란색 보면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향을 잃어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화자의 어떤 슬픔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 맞다 이래 봐야 되겠죠. 자, 문제는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전주각사는요. 김소래 고향이랬죠. 이런 지향점은 있습니다. 지향점이 있는데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고 이런 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라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자의 슬픔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맞다 이래 봐야 되겠죠. 맞다. 그 다음에 4번 열십자 복파는 화자가 되돌아가고 싶은 원점을 했네요. 이게 보니까 아까 전에 목적지를 향한 길,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길, 또 하나 뭐입니까? 어떤 지향점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길이라 했잖아. 그죠? 우리가 이 길이란 것은 보기에서 말했다시피
일제강점기에 삶의 터전의 고향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비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는 원점으로 화자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 이는 잘못됐다 봐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원점이란 것은요, 이게 원점이란 것은요,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지향점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거리가 멀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삶의 터지는 고향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피해의 길과 연결된 것이 바로 4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거리가 멀다. 원점으로서 되돌아오는 길 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 그럼 X 이렇겠습니다. 답은요, 몇 번 되겠습니까? 4번 되겠네요. 4번. 다음에 5번. 갈린 길은 일제강점기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또 맞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학생 여러분,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봐요.